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엄 변호사님 또 시켜도 되는데. 네, 엄 변호사님. 네. 파이팅! 2010 안경 네. 벗고! 그건 안 시키시네. 들어가겠습니다. 지혜갑님들 안녕하십니까? 지혜갑님이라는 게 이게 어색하다 그죠? 지혜갑 출연자님들. 네. 저는 일산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지혜갑을 알게 되었고 여러 사연을 접한 후 저도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재혼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11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내는 6살 딸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은 11살 딸이 있고 네. 아내분은 6살짜리 아들이 있고. 네네. 둘은 힘을 합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나 보다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림을 합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 딸의 관계가 좋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의 하소연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내는 아이들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고 좋은 학벌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굳이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전처와는 너무 딴판입니다. 전처가 천하태평이었다면 현재의 아내는 너무 걱정이 지나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딸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둘이 사소한 것부터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어느 날 전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를 만난 딸 아이가 제 아내와 도저히 못 살겠다며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직장에 매여 있느라 저보다는 현재 아내가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애들 문제로 한마디 할라치면 아내는 애들 교육은 자기 소관이라며 자기를 아내로 여긴다면 딸을 포함한 아이들 교육엔 참견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 딴엔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살림을 합친 것이 너무 성급했나 싶고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 딸 아이가 우선입니다. 아빠로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인생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그것이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무책임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혼을 하면서 아내의 아들을 친구 동의를 받아 제 호적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만 바꾼 것 같아요. 성범 변경인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호적이라고 그쵸. 생각하시니까. 아이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제 호적으로 옮긴 아들을 다시 친부에게로 옮겨야 할 텐데 이 또한 어린 아들에겐 못할 짓입니다. 그 녀석도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너무 답답해 혹시 이런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좋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부탁드립니다라는 거는 이혼하는 걸 전제로 두시는 건가요? 이런 사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분 자식이 있고 여자분도 이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있고 두 분 다 이혼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합치는 거죠.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게 꽤 많죠. 뭐 재혼하는 가정은 100% 이룬 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있는 이렇게 재혼 가정. 재혼했다가 근데-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갈라지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여기 보통은 아무래도 딸은 엄마가 데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빠가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긴 있어요. 차라리 뭐 아빠가 아들을 데려갔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은 있을지언정 뭐 딸이 엄마랑 만나기도 하는데 엄마가 이제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딸이 11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춘기입니다. 요즘은 좀 빨리 오잖아요. 사춘기 딸은요. 친엄마랑 살아도 싸웠을 거예요. 싸웁니다.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근데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나는 지금의 아내도 사랑하지만 내 인생 일부를 포기해서라도 딸에게 무책임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분과 이혼을 하신다고 해서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아빠로서 정말 딸을 위해서 제 인생 일부를 포기할 수 있고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재혼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저는 솔직히 뭐 이분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피하시고 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전처가 너무 천하태평이었다면은 지금의 와이프는 너무 쨘다. 근데 이혼하고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혼하고 이렇게 피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네. 말이에요. 친엄마를 만난 딸 아이가 이제 새엄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친엄마한테 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뭐랄까 자유롭게 만나고 있다는 건데 가정을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와이프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딸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나는 지금 와이프보다 딸이 우선이야라고 한다면은 딸을 그냥 전처에게 보내시는 게 그나마 낫지 맞아요. 않을까? 왜냐면 아빠랑 딸이랑 둘이 살면은 딸이 더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헤어졌어. 헤어지고 내가 키운다고 해서 결코 딸이 뭐랄까 문제가 없는 정말 바르게 자라는 그런 딸로 키울 수 있을까? 혼자서? 쉽지 않다. 정확한 부분을 다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만 보기에는 오히려 아이에게 나중에는 지금 이 새엄마가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네. 학대 정황 같은 게 잡혔다 이런 얘기가 그쵸, 달라지지만 그쵸, 그쵸. 그런데 아내분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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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 남자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재혼하고 아이를 엄마가 키우면 계부의 성을 따라 성분 변경하고 뭐 심지어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 같은 게 하고 친양자 입양을 해버리면 완벽한 우린 가족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친엄마 못지않게 좋은 엄마가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계모자 관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약간 느슨하게 뭐 관계를 갖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게 친엄마라면은 갈등이 아무리 깊어져도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아, 친엄마지만 너무 애를 잡는다 말하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를 위해서 친엄마를 떼어놔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제 굉장히 가까운 지인도 교육 문제로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고등학생 남자애가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랑 전쟁 매일매일 전쟁하다가 결국 아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퇴를 하고 지금 최근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연세대 입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친엄마니까 그 아들을 만류하면서 뭐라고 하고 싸우고 밥도 안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했지만 만약에 그 친엄마가 아니었다. 만약에 계모였다. 라고 하면은 계모라서 그래 라는 시각이 들어가잖아요. 계모라서 내 아이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줘. 이런 시각이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친자식도 너무 힘들어요 키우기가. 그쵸. 나는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아내와 제 딸의 관계가 좋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난 가정 안에서는 엄마랑 딸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진짜 심각하다. 아이가 못 견딘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보내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아이를 설득을 하셔야지 지금 이혼하려고 생각하시는 거는 진짜 약간 정말 이제 애들이 힘들까 걱정이다 하는데 이 힘든 애들을 진짜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많은 이혼 사연을 뭐 경험한 변호사 2명이 있으니까 여기다 사연을 보낼 수 있으니까 아내분이랑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은 삶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정말 안 들어요. 네. 어차피 그리고 뭐 이 여성분하고 헤어지고 그럼 딸을 위해서 전처하고 다시 합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 아내분이 교육열이 이제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저희 엄마가 교육열이 너무 이렇게 세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엄마는 오로지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하나인 줄. 서울대학교 하나인 줄.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 내 딸이? 서울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마 딸이 서울대를 가면 엄마가 매우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렇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엄마가 직접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엄마 인생을 찾는 거지. 지금부터 당장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행복해지려고 나를 보내고 싶으면 엄마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엄마가 가는 거야. 고등학교 때 대박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친년. 엄마 놀리냐고. 하여간 교육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트러블이 많았어요. 근데 왜 영어를 공부처럼 하느냐. 그리고 항상 일기를 쓰고 항상 영어로 말하는 거를 녹음을 하고 들어봐라.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저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저 일기를 쓰다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되게 신기한 거는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느끼는 건데 아빠는 관심이 없어. 그냥 아빠는 핑계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부부가. 그래야 되는데 이 남편분이 자꾸 마음이 아파지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못 살겠다고 통곡하니까 아빠가 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그리고 아빠가 내 얘기 자꾸 들어주려 그래. 그러면은 이 엄마는 또 고립되죠? 그쵸. 그리고 교육은 내가 시켜야 되니까 교육은 내가 담당한다고 하니까 딸은 더 어긋나죠? 진짜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빠가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인정을 네가 하든 안 하든 엄마다. 너의 엄마야. 그렇게 하고 좀 더 실제로는 뭐 더 엄하게 뭐 혼내주진 않더라도 자신이 최대한 아내의 병풍 역할은 해줘야 이 딸도 순응을 해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저 여자 너무 싫은 거지. 아빠 왜 저런 여자랑 2년 됐잖아, 같이 산지? 같이 살아가지고 나한테 쓸데없이 참견하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아우 진짜 싫어 죽겠는데 나는 애들 놀고 싶은데 그게 다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엄마가 없어지면 우리 집에서 저 여자가 없어지면 조금 내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내 상황이. 그래서 막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방법은 이 지금 교육 체계에 순응한다. 최대한 순응한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해주면은 어느 정도는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엄마 편만 드는 부분에 있어서 딸이 사실 친엄마랑 그래도 싸우고 하는데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냥 더 어리고 하니까 아 내가 친딸이 아니라서 일부러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려고 공부를 시키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할 거예요, 네, 아마. 이 딸아이가. 이 관계 자체가 그럴 그쵸. 수밖에 없어. 친엄마라면 공격하지 않을 포인트도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그 사연자분의 노력도 중간에서 필요할 것 같은 게 너무 이제 딸아이랑 그 새엄마의 관계가 악화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분리시켜 놔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좀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와이프분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를 엄마가 직접 시키게 하지 말고 그럼 중간에서 내가 얘기해볼게 라고 해서 이제 아빠가 직접 아이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아 우리 딸이 싫어하니까 내가 다시 이혼을 해야 되나? 이거는 너무 어른스럽지 맞아요. 못한 생각인 것 네. 같아요. 제가 그 아는 분 중에서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재혼을 해서 집에 아이가 셋이었나 넷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때 어떠셨냐면은 재혼한 아내한테는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처와의 관계도 아직 애들이랑 남아있고 이래서 뭐 무슨 때 되면은 엄마 만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당연히 자식들한테는 새 엄마가 왔는데 둘이 새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어디에도 힘을 싣지 못하고 그냥 뭐 새로 결혼하신 아내분한테도 그래 그렇게 해라. 애들한테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집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도 엇나가고 아내분도 엇나가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여기서 좀 포지션을 잘 잡으시긴 해야 돼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너무 다 이렇게 허용해주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본인뿐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가 그럼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찾아볼게 라고 같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혼을 해서 아 내가 또 이혼을 하면은 뭐 우리 아들의 성을 바꿔야 되나 또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 아까 뭐 호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내의 아들을 친부 동의를 받아서 제호적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호적에 옮겼다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신분 등록 시스템을 잘 모르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성분 변경만 했을 것 같아요. 성분 변경. 예. 그러니까 성을 이 남편분 그러니까 성으로 옮겨. 그냥 계부 계자 이 관계라서 이혼하더라도 그냥 아이는 성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혼을 하게 되면 제호적으로 옮겼던 아들을 다시 친부에게로 옮겨야 할 텐데 이 또한 어린 아들에겐 못할 짓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아들은 이런 소리상에 성이 바뀔까 봐 잘 그리고 또 한 번 성이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자기 성을 쓸 걱정이신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그냥 가정이 옮겨지는 게 훨씬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아내분이 조금 너무 고집이 강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내가 아이들 교육에는 참견하지 말라고 딱 잘라 얘기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 아빠가 가만히 있었던 건 엄마가 알아서 하려니 믿고 그랬던 건데 이 남편분이 원치 않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같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서 남편분도 강하게 이거를 같이 결정해서 나도 오케이 내가 납득할 정도가 돼야 나도 딸에게 설득시킬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한 마음이 되는 데까지 먼저 힘을 쓰고
이 아내가 너무 교육열이 자신의 그 가치관과 맞지가 않아. 이 남편분과 도저히 아내랑 맞출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아내분과의 맞추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딸에게도 이제 아빠가 먼저 얘기해주면서 조율해줄 수가 있고 또 아내도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죠. 이게 지금 딸이 지금 대학 갈 때까지도 계속 그럴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 남편분이 진짜 아내와 한 마음이 되는 그 과정이 저는 좀 많이 힘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 가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재혼한 아내는 이게 재혼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딸인 것처럼 막 화내고 그죠? 그렇게 하고 친모와 면접 교섭을 하지 말아야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라고 한 강박 때문에 면접 교섭도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이는 친부도 없어지고 계부 계모도 이제 엄마가 아니고 이상한 이제 0.5인 부모만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재혼한 가정을 부모가 한 둘 정도 된다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재혼한 가정은 깨지기 훨씬 쉽죠. 아, 그런가요? 훨씬 쉽죠. 예. 노력을 2배, 3배 들이더라도 초혼 가정과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어렵죠. 걸 예.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의 약간 극성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말은 말이고 사슴은 사슴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재혼 가정들이 재혼이 아닌 마치 그쵸. 그러니까 초혼 가정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서로의 관계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내가 정말 친엄마인 것처럼, 우리가 친딸인 것처럼, 막 우리가 진짜 처음 초혼 가정인 것처럼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잘해야 되니까 그런 강박이 생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성분 그 아들 성분 바꾼 것도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또 그걸 안 바꾸고 만약에 다른 성으로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있다가 뭐, 야, 너네 아빠 이름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너랑 너네 아빠랑 성 달라? 그럼요. 근데 요즘에 이혼이 이러면 워낙- 애들끼리 아이들끼리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까봐. 근데 요즘 워낙 많아서 아, 주변에 그렇군요. 봐도 이혼 가정이 이제 많구나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필요한데 애매하게 컸을 때는 아이 의사를 무시하고 막 성본 변경 강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쵸. 많이 이제 해놓으려고 하죠.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아빠랑 같은 아빠 이름 써야 될 때가 계속 있으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재혼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딸이 셋인 집이었는데 큰 딸은 이미 20살이 넘었고 둘째, 셋째가 전부 다 고등학생이었네요. 엄마가 이제 오랫동안 병으로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거의 돌아가시자마자 아빠가 새 장가를 드셨어요. 아, 너무 빠르게. 네, 빠르게 들으셨는데 그럼 이 애들은 약간 그걸 극복을 못 하는데, 그죠? 아니요. 딸들이 너무 좋아했어. 왜냐하면 도시락도 싸주고 아빠를 또 보살펴주고 그리고 자신들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막 엄청 재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친하게 이렇게 한 몇 년 살았는데 이 아내 앞으로는 뭐 하나 해주질 않는 거예요. 재산을 또 아내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경제관념도 밝으셔가지고 이제 이 장사를 남편이 굉장히 작게 하고 있었는데 뭐 그걸 이렇게 작게 해서는 돈을 언제 벌어서 언제 애들 시집 보내냐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키웠어요. 수완이 좋으신 분이네요. 본인이 직접 캐드 학원 다니면서 와. 그런 걸 다 이제 PPT 만들어가지고 네. 다 하고 그래서 엄청 집안을 읽었어요. 진짜 자기 살리셨네. 생각에는 자기가 비록 들어올 때는 맨몸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이 집을 읽었지 않느냐. 지금 또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새로 지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재산의 정말 솔직히 절반 이상도 다 내 공인데 어떻게 나한테는 뭐 하나라도 땅 한쪽 뭐 한쪽 하나 이렇게 내 이름을 해주는 게 없냐. 역시 나를 계모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아내로 생각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살살 들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이혼을 딱 결심을 한 순간 정말 엄마 우리가 잘할게 하던 딸들이 딱 돌아서면서 이 집에 내쫓았어요. 와. 그래서 소급해서 엄마가 아니었던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예. 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럴 이 수가 엄마가 있지? 하는 말이 내가 그 속옷 빨래까지 다 해줬는데 속옷 손빨래까지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와, 끼치죠. 남은 남이다 진짜. 소름 끼치죠. 그 딸들은 그 엄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을 정말 결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아빠를 누군가 많이 보살펴야 되잖아요. 딸 셋인데. 그러면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새엄마가 보살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새엄마를 엄청 막 애원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이혼할 때 되니까 어우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금 딸이랑 지금 사이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 그리고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아내분이 교육열이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아내분은 6살짜리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좀 큰 자식은 아직 키워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키우게 된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방금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6살은 아직 컨트롤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죠? 내 통제하에 들어와 있는 애들인데, 11살은 사실 컨트롤을 넘어가는 나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5, 6학년 정도 잠깐 뭐 이렇게 뭐 활동하고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절대 컨트롤 되지 않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힘들다고 하는 거, 나 도저히 이렇게 공부 못한다 하는 거, 아내분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아내분은 아들이 6살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지금. 그래서 남편분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아내분이랑 요걸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둘이 사소한 것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런 사춘기 시절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놀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막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친엄마랑 살았었어도 지금 친엄마랑 오지게 싸웠다. 맞아요. 저는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지희 아나운서 처음에 말했던 정 안 되겠으면은 엄마랑 둘이 살아보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살 수는 없겠지만 저도요. 계속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같이 못 살겠지. 그렇지만 뭐 방학이든 뭐든 잠깐이라도 쭉 엄마한테 가서 살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사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우리 엄마랑도 겁나 싸우는구나. 이거를 애가 깨닫고 돌아오게. 예, 약간 엄마랑 같이 살아보는 시간을 뭐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애가 그러면은 새엄마하고 있을 때 맨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친엄마한테 가면은 막 완전. 풀어주면 그러면 아이가 오히려 막 그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친엄마 더 좋아하는. 어, 어, 어. 근데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아마 아이도 깨달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랑 있다가 내가 약간 안 되겠는데. 아빠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고 그런 걸 스스로 좀 깨달으면 다행인데 아직 어리니까. 그쵸. 네, 어쨌든 지금 아내하고 갈라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성급하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뭐 저희 항상 이제 이혼을 좀 권장하는 네, 맞아요. 편이긴 한데 지금 재혼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들 2명에 또 앞으로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혼 생각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현재를 잘 유지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수 있다.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비겁한 일인데요, 그죠? 예, 아이를 핑계로, 딸을 핑계로 이렇게 그런데 이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이제 아닌데 뭐 재혼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혼할 때는 기대치 많이 낮추고 그죠? 예,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결혼 자체에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생각해. 그건 진짜 그것도- 초혼은 뭐 기대치를 부르면 그러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혼 기대치를 낮추고 진짜 이게 진짜 주위에서도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치가 없었던 친구들은 꽤 잘 살거든요. 근데 막 그 있잖아 결혼에 대한 로망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대부분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살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저는 그런 다양성을 이제는 인정해 줄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엄 변호사님은 막 불같이 화를 내시겠죠? 불법적인 성애섭이라도? 성애섭이를 아니 그렇진 않고 그 남녀의 성적 결합을 뭐 지금 농경 시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뀔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오 웬일이세요? 굉장히 강경하셨잖아요.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된다. 막 이런. 그러면 엄 변호사님 나중에 자녀분이 이제 커서 난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겠다. 일단 네. 아빠 내가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와우. 그 얘기 너무 이르고요. 이중잣대. 와, 이제 대답을 피하시는 기술이 날로 네.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아예 그 개인적인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좀 같이 성숙된 문화가 좀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지. 이거 지금도 아이의 성을 바꿨잖아요. 이거 다 그런 거거든요. 왜 성이 달라? 바로 대뜸 나오거든요. 관심 끄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주고 이제 평생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조심스럽게 만난 이 남자랑 또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큰 일이겠냐라고 하는데 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요. 아빠는 돈 벌러 갔어. 거의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해요. 맞아. 아빠는 돈 벌러 갔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뭐 어디 뭐 부산에 있어. 네. 아빠가 미국에 있어. 네, 우리 아빠는 언제 봐? 그러면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온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조금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이제 시도를 우리 나이 때부터 지금 우리 나이 때부터 해야 조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많이 바뀌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식 같은 걸 생각해보면은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이혼하면은 막 되게 막 쉬쉬 맞아. 쉬쉬하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편하게 이야기해지고 또 결혼했는데 아이 갖지 않는 거 그런 분들도 요새 많으니까 아 저희는 자녀 계획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많이 용인이 되는데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애를 왜 안 낳아? 큰일 날 사람이네. 왜 문제 있나? 이러고 다 이랬잖아요. 일장연설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좀 변해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병원 소개시켜준다 네. 그러시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좋은 병원 제가 46입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세요 또 와서.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엄 변호사님은 재혼 가정이라는 것을 자꾸 너무 이제 초혼 가정인 것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말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아마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피해가기만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이제 이혼이 답이 아니라 뭔가 부딪혀가지고 조금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혼 가정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느 가정이든 생길 수 있는 이야기다.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어느 가정이나 생길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시면은 조금 더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딸아이가 소중해서 나는 이 가정을 다시 깨야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저희가 이혼을 권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라면서 너무 마음이 복잡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이제 의견과 함께 저는 이제 박지희 아나운서 의견에 좀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재혼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11살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네. 엄마랑 친엄마랑 그렇죠. 엄청 싸운다. 어딜 같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네. 최대한 트러블 생겼을 때 내가 아내 편을 들 수 있을 만큼 아내랑 의견이 일치가 돼야지 내가 아내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아내분과 의견을 좀 일치시키는데 좀 노력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사연들이 약간 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뭔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네. 일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분야의 그런 고민들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분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네. 법률적인 이야기도 조금 상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오늘 같은 사연들은 그냥 이제 어떤 각자의 어떤 개인으로서 네. 또 의견을 또 같이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법률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주소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